자, 이번에는 김용태 의원께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내 구조들을 좀 그려오셨습니다. 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예. 잘 보이실까요? 예. 세 가지 정도로 꼽아왔습니다. 과하지옥, 그래도 당권은 내 거, 땡큐 국민의힘 이렇게 세 개를 썼네. 과하지옥은 뭡니까? 예. 과지옥은 이제 한신이 당시에 본인의 뜻을 끝까지 드러내지 않고 가랑이를 기면서 숨겼는데 속내를 감춘 거죠. 그렇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속내를 드러내신 거 아닌가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연결되는데 그래도 당권은 내 거. 이제 1인 1표제를 추진하셨죠. 예. 관철을 결과적으로 시키셨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전당대회가 8월 달에 있을 예정인데 과연 민주당의 당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1인 1표제에 정청래 대표의 연임이 가능할 예. 것인지 전당대회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세 번째도 연결되는 겁니다. 땡큐 국민의힘. 여당으로서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지금 가만히만 있어도 집권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반사 이익을 정청래 대표가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렇게 예.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한테 고마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저도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집권 여당 초기에 대통령하고 각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그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이 정청래 대표가 취했던 스탠스가 사실 반명으로 얽혀져 있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취했어서 과연 정청래 대표는 어떤 생각으로 저런 것을 하신 것인가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좀 왔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내구조를 그 누구보다 잘하는 분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 예, 비서실장이시기도 하고. 제가 그 우리 김용태 의원이 그려온 뇌구조 봤는데 예.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습니다만은 크게는 정말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다음에 옆에 또 큰 거 하나는 내란 이때는 꼭 써야 되겠습니다. 내란 척결. 척결. 정말 종식.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김용태 의원께서 타당에 계시니까 여러 가지 분석을 하겠는데 예. 무엇보다도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상호 전 정무수석도 어느 방송 나와서 그랬어요. 제가 다 양쪽 대표, 정청래 대표, 조국 대표 몇 번씩 만나서 논의를 한 바가 있고요. 통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조국 대표, 정청래 대표, 청와대 공감대가 있었다. 만약에 진짜로 정청래 대표 머릿속에 다음 내 당권을 잡아야 예. 되겠다면은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조국 대표를 끌어들이면 안 되지요. 예.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맞지 않고 정말 우리 대통령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강력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압승이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진두지휘하는 당 대표가 그 결과를 못 얻어냈다? 그 결과를 못 얻었는데 8월에 전대를 어떻게 나갑니까? 그건 당원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들은 국민의힘은 달라요. 절대 용납 못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사실 정부 대통령하고 입장과 당 대표의 입장이 달랐을 때 정책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가치적으로나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건강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감정을 거스르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에이펙 전후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그 SNS에 왕관 이렇게 비슷하게 올려가지고 한 것도 올렸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 유엔 연설할 때인가요? 그 가서 연설하면은 사실 대통령의 연설이 빛나게 여당 대표가 해줘야 되는데 예. 법사위에서 막 무리하게 법안들을 통과하면서 대통령의 연설이 주목을 못 받았어요. 뭔가 대통령이라는 이 권력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당 대표가 나를 도와주거나 이 정책적으로 서포트하기보다는 본인이 빛나려고 하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취해오는 거 아닌가. 이런 감정들이 하나씩 틀어지기 시작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저는 중요한 순간에 크게 부딪힐 거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엑스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 대통령 인식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 세간에 무슨 얘기가 도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친문들로부터 여러 공격을 당했고 그래서 친문과는 같이 정치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강한 뜻을 갖고 계시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정청래 대표도 친문이고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도 친문이다. 근데 친문 둘이 손을 잡고 나를 견제하는 것은 내가 용인하기 어렵다. 참 그런 분석도 아니고 저는 이제 뇌피셜인데 뇌피셜 자체의 수준이 예.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진짜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당내에 반명이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 정권 때요? 예. 이재명 당대표를 윤석열 정치검찰에 정말 좀 거칠게 표현하면 팔아넘기려고 했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때 가결표를 던졌던 분들은
이번 22대 국회에 제가 볼 때 거의 못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심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분노가 치밉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대를 하더라도 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때 반명이 존재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는 반명 있을 수가 없습니다. 친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절에는 당시 구성원들 모두가 친문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님 시간이고 예. 시대입니다. 국민 주권 시대입니다. 예. 지금은 모두가 친명입니다. 아니 저한테 친명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민수 의원께서 가랑이 사이를 기고 계신 것 같고요. 철저하게 숨기고 계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씀이라도 저렇게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청래 대표께서 그동안에 보여줬던 행동들이 저는 돌아올 8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연임해서 아마 당권을 연임하게 되면은 공천권을 갖고 있는 당대표가 되겠죠. 국회의원 공천권.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누가 공천권을 행사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실상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을 공천주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혼란들이 있을 거고 그러한 것들이 아마 8월 이후로 민주당의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